자, 14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 근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이용하는 거야?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한 판별식. 자, 4분의 b 이용하면 되겠다. 왜?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실근이라는 얘기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거를 만족할 때 얘의 판별식을 해봐라 이런 얘기야. 얘의 판별식을 해보세요. 그럼 반의 제곱 4a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얼마? 2b예요. 얘의 부호를 결정해봐라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 a제곱은 넘어가서 이건 b제곱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얘를 a제곱이 얘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a제곱 대신에 자 얘를 넣으면 b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b보다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봤어요? 그렇지.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면 얘 이제 잘 봐야 돼. 4b제곱 순서 바꿀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야. 얘가 얘인데 플러스. 자 얘를 완전 제곱을 만들어 볼 거야. 4b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될 거고 반의 제곱 2분의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야. 빼고 이렇게 플러스 얼마? 4. 그랬더니 4 괄호 여기서 여기까지가 b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밖으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플러스 얼마? 사사지면 4분의 15예요. 자, 그런데 봐. 얘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0보다 무조건 크게 돼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게 돼요.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크다는 거야. 결국은 0보다 크게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된다고.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자, 지금 문제를 보면 21번도 있고 22번도 있는데 이 가우스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가우스교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이 가우스교를 씌우면 얘가 뭐냐면 이거를 크지 않는 최대 정수. 예전에는 이런 말을 이렇게 썼어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최대의 정수래요. 이 값은 무슨 값이냐면 정수의 값이래요. 정수. 그 정수를 n이라고 할 거야. 이게 정수야. n은 정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자가 아니에요. 변수가 아니야. 정수값이야. 정수값. 알았지? 그러니까 x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값 이하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뭐냐 이런 뜻이야. 그럼 예를 들어 요 값이 5를 가졌어. 5를 가졌어. 그러면 5를 가질 수 있는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은 수야. 6보다 작은 수야.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5가 되는 거야. x가. 왜? 예를 들어 5라고 썼어요. 그러면 5를 넘지 않는 5 이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뭐예요? 5잖아. 자, 5.2 이하 중에서 5.2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뭐예요? 5잖아. 그러니까 5가 될 수 있는 수는 여기가 5부터 6까지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요 범위에서는 5라는 값이 나와. 이렇게. 5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x가 요 범위에, 그럼 지금 21번 문제는 x가 요 범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냐면 1도 가질 수 있고 2도 가질 수 있어요. 얘가 2도 가질 수 있어. 3은 못 가져요. 그러면 2를 갖는, 얘가 2를 가졌다라는 것은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x가 요 범위에 있는 수라면 무조건 그 값은 다 1인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2라는 값을 갖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일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눈 거야. 이거일 때 얘는 1이야. 그래놓고 연립방 2차 방식을 푸는 거야. 이거일 때는 얼마? 얘가 2야. 2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러면 요 조건에 만족하는 x의 해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 이건 단지 x제곱이 있을 뿐이거든.
그러면 요 범위에서 요 값이 갖는 x제곱, 얘가 갖는 그래서 얘가 갖는 값은 얼마가 될까 이런 얘기야. 요 범위에서. 그러면 잘 봐. x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는 얘기는 x는 요 범위라는 뜻이야. x제곱은.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에서부터 2까지는 얘가 1이라는 값을 가져요. 2에서부터 3까지는 2를 가져요. 3에서부터 4까지는 얘가 3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인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어? 됐죠? 그러면 얘가 2를 가질 때는 x제곱이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1이야, 1. 그러니까 요 범위는 x가 제범위니까 얼마? 1보다는 크고 x가 루트 2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x가.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얘의 값은 1이야, 1.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됐어? 집어넣어서 해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1이니까 얘가 0. 그럼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럼 x는 뭐 또는 뭐예요? 0 또는 얼마? 1이지? 자, 0 또는 1이야. x가 나왔어, 해가. 근데 요 범위에 있는 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요 범위에서는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x제곱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즉 x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는 작은 거야. 이 범위에서 얘의 값은 2가 되는 거야. 요 값은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갖다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2 집어넣으니까 얼마? 플러스 1 넘어와서 마이너스 1 이꼴 0. 그럼 이제 근해 공식 쓰는 거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1 마이너스 4의 얼마? 루트 5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역시 요 범위에 있는 수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에 있는 수라고 했잖아. 요 범위에 있는 수.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는 안 돼요. 그럼 뭐만 되느냐? 2분의 얼마? 1 플러스 루트 5라는 놈이 될 거라는 거야. 이거 해보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해보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3이 되게 하는 값은 x제곱이 뭐보다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왜? 지금 요 범위에 있는 값은 다 해봐야 돼요. 이거일 때는 얘가 3이라는 값을 가져. 3. 그럼 3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x제곱. 이거 이제 순서 바꿀까? x제곱 마이너스 x 3이니까 얼마? 플러스 2가 되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이꼴 0이야.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이니까 결국 이거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x가 요 범위에 있는 수가 아니잖아. 즉 이거일 때의 x의 범위는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는 뜻이야. 2보다는 작다. 2보다. 그런데 요 범위에 있는 수가 아니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도 해가 없는 거야. 결국은 해는 유일하게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의 근을 가질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분명히 a하고 b하고 양의 정수라고 그랬어요. 양의 정수. 그러면 얘의 한 근을 알파, 얘가 0이 되게 하면 한 근을 알파라고 하죠. 알파. 다른 근을 갖다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A예요. 두 근의 곱은 얼마야? B예요. B. 이렇게 B야.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 두 근의 차라는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야. 이걸 구할 때는 곱셈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얼마? 4알파 베타야. 이 곱셈공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지? 됐어요? 그럼 얘는 뭐냐? a제곱 마이너스 얼마? 4b야, b. 4b에. 4b. 됐어? 됐냐?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이렇게. 자.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홀수면
홀수의 제곱도 홀수야. 제곱이 홀수이면, 자, 봐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예요. 반대로,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인 겁니다. 됐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홀수이면, 얘도 홀수가 돼야 돼요. 얘도 홀수가 돼야 돼. 됐지, 뭐니, 이제? 됐어요? 뭐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런데 봐봐. 4b. 얘는 무조건 뭐예요? 얘는 무조건 뭐가 될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될까요? 예. 짝수예요. 짝수. 그지? 예를 들어, b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짝수. 됐냐? 그 다음 a제곱. 아, ab는 소수네. 어이구. ab는 소수야. 그럼 얘는 무조건 짝수예요, 짝수. 그런데 얘는 a제곱은 a가 소수잖아요, 소수. 그죠? 소수잖아, 소수. 그러면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의 정수분인데 a와 b가 소수래요, a와 b가. 그러면 얘는 소수는 유일하게 뭐 하나 있어요? 뭐요? 짝수 있어요, 짝수. 유일하게 짝수 하나가 2예요. 소수 중에는. 그럼 나머지는 다 홀수야, 소수는. 그러면 자, A가 2가 됐다라고 해보세요. A가 2라고 하자. 2. 됐죠?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여기서. B는 서로 다른 양의 정수근이기 때문에 B는 분명히 B는 2보다 큰 소수일 거예요. 그죠? 됐어?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음수가 돼버려요. 얘가 음수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알파 마이너스 제곱이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a제곱이 4b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a가 3, 가장 작은 수는 b는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1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짝수인데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얘가 결국 홀수예요. 얘는 무조건 홀수야. 무조건 홀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홀수에서 짝수를 빼면 무조건 뭡니까? 홀수지.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원영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 알아들었어요? 자, 아까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알파 베타가 이제 잘 보세요. 얘가 B야. 그런데 A와 B가 소수래. 근데 우리가 소수라는 건 뭐냐? 소수라는 거. 유나의 소수가 뭐예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야. 그러면 지금 B라는 놈이 알파 곱하기 베타야. 그러면 얘가 소수가 되려면 알파나 베타 적어도 하나는 뭐가 돼야 돼요? 얼마? 하나는 얼마? 1. 1이란 뜻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는 1이란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베타나 알파가 1이면 베타 이렇게 되는데 B가 소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군 중에 하나는 무조건 소수가 돼야 돼요. 적어도 하나는 소수가 돼야 돼. 됐지? 무슨 뜻인지. 됐어요? 두 군 중에 하나는 소수가 돼야 된다. 됐죠? 두 군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되고요? 하나는 뭐고요? 1. 됐지? 두 군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 소수가 돼야 된다. 이해 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A 플러스 B의 값은 소수다. A 플러스 B의 값은, 자, 소수 더하기 소수는 소수냐, 이런 얘기거든, 지금. 됐죠? 소수 더하기 소수가 소수냐, 이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자, A하고 B가 소수야. 그러면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얘가 바로 소수가 되는 거야, 무조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얼마? 3하고 5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얘기해 줬잖아. 두근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두근은 무조건, 하나의 근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1.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 돼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얘의 두근은 굳이 얘기하자면 얘의 두근은 1하고 다른 알파 이거예요. 알파는 뭐는 당연히 소수일 거고요.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1에다가 자, 이 1하고 소수예요. 그럼 1 플러스 알파 얘가 A 알파가 얼마? 얼마? B예요. 1 곱하기 알파니까. 됐죠? 그러면 A 플러스 B를 갖다 했을 때 얘와 얘를 했을 때 더했을 때 얘가 바로 소수가 되느냐 그런 뜻이야. 소수. 왜냐면 두근의 곱이니까. 됐죠? B가 소수기 때문에 한 근은 무조건 1이 돼야 된다고. 알파, 베타가 1이기 때문에. 됐어요? 다른 한 건 요놈은 소수예요. 소수. 이렇게 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두 개를 갖다 더했을 때 이 값은 소수냐라는 거예요. 소수. 서로 다른 양수일 때. 소수가 될까 안 될까요? 무조건 알파는 무조건 뭐예요? 여기서 알파는 1에다가 알파를 더해서 소수가 돼야 돼. 알파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될까요? 3, 5, 7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2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는 다 뭐라고 그랬어 내가? 홀수라고 했지. 홀수에다 1 더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짝수. 짝수는 소수가 없어요. 2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는 무조건 뭔 거야? 2예요. 그러면 결국 얘의 두구는 2하고 얼마란 뜻이야? 얼마? 1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A와 B는 A는 3, 얘는 얼마? 2예요. 2.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는 3, B는 2라고요. 됐어요? 다른 경우 없어요. 이게.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소수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맞는 거예요. 됐죠? 자, 다 같이 그냥씩 불러요. 시작. X는 불러. 2n분의 얼마?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9 마이너스 얼마? 4n.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얘가 유리수가 되고 싶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루트.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0도 완전 제곱수가 돼야 돼요. 얘가. 그러면 9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면 n이 1일 때 얘는 루트 5가 되니까 대화한대요. n이 2일 때 얼마? 1 되네. 대화한대요. 되네. 3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이제 실근이 아니야. 그래서 2일 때 되네요. 일단 하나는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x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2차 방정식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n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n이 2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뭐일 때? n이 뭐일 때는 무조건 돼요. 0일 때는 무조건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x는 3분의 1이라는 유리수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x가 0이면 1차 방정식이라는 해가 유리수를 갖는 거고요. n이 0이 아닐 때는 n이 2가 되면 얘는 유리수라는 근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정수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자. 허수 알파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a와 b는 실수래. 지금 개수가 실수야. 그러면 a와 b가 실수면 얘의
허근이 알파야. 그럼 그거에 대한 뭐도 반드시 근이 돼야 된다. 혈내복소수. 혈내복소수. 그러니까 얘의 근이 알파면 얘에 대한 혈내복소수도 얘의 근이에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B가 돼야 되는 겁니다. B. 이렇게. 됐어요? 그럼 또한 마찬가지야. 또한 마찬가지야. 자. 얘의 한 근이 알파 플러스 1이에요. 알파 플러스 1이면 쟤도 역시 뭐야? 허근이야, 허근. 그럼 쟤에 대한 뭐도? 혈내복소수도. 즉, 쟤에 대한 혈내복소수는 1 플러스 알파하고 1 플러스 알파가. 얘가 쟤의 근이에요, 근. 얘가 뭐가 된다?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얼마? 얘가 B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2가 B가 돼야 돼요. 근데 얘가 뭐랑 같다라고 했어? 마이너스 A랑 같다라고 했지, 그치? 넘어가면 A 플러스 B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두 분의 곱. 얘랑 곱하면 여기서 A가 돼야 돼요. 곱해볼까?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얼마? 알파 얘예요. 얘. 얘가 바로 A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A.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P. 얘는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얼마? A. 됐어요? 다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B가 1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연립하면 A와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됐죠? 요거를 이제 해석만 하면 돼요. 예. 요 해석이에요. 요 해석. 요게 무슨 뜻이냐? 요거야.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고. 그죠? 얘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보다는 이 값이 작대. 얘가 작대, 이렇게. 작대. 그럼 이게 무슨, 자, 일단 요 뜻이 무슨 뜻일까, 요게? 요게 무슨 뜻일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라는 뜻이에요. 저게. 왜냐하면 부호가 같으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알파도 마이너스 1, 베타도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이렇게. 부호가 같으면 이거 전체 더하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 3이 나와요. 그런데 얘의 절대값과 얘의 절대값을 더한 값은 서로 같아지잖아요. 이거는. 그치? 그런데 알파가 1에다가 베타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합의 절대값은 1이 돼요. 그리고 얘의 절대값은 1, 얘의 절대값은 2야. 합치면 3이잖아. 이거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다?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 뜻이에요. 이 뜻이. 부호가 다르다. 뭐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자. 자, 얘가 무슨 얘기야, 얘가 무슨 얘기야, 그럼 이제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대요, 얘가. 뭐예요, 이거는? 얘가 뭐요? 항상 양수가 돼야 되잖아.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이 큰 놈이 플러스란 뜻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요? 자, 두근의 곱은, 즉, 두근의 곱은 0보다 작은 거고, 두근의 합은 0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요까지 이해 갔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야.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커야 된다고요. 이렇게 0보다 커야 돼요. 됐어요?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돼. 즉, A는 뭐보다? 0보다 작아야지,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 두근의 곱. 얘는 0보다 이렇게 작아야 돼요. 됐어요? 뭔 얘기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돼요. 부동 모양 바꾸면서. 알파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돼요. A는 참 여기 A인데 왜 알파를 썼어요? A 갑자기 알파를 했어. 커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답은 뭐가 들었어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이건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랑 같다라는 것은 부분의 합이 뭐일 때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성립을 하는 거라고요. 네, 알았어요? 0이 될 때도 성립하는 거라고요. 됐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을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두 가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요 말의 의미가 뭔가? 요 말의 의미가 뭔가? 요 말의 의미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예요. 요 말을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알파, 베타가 0보다 뭐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됐어요? 요거 두 개를 갖다 하는 겁니다. 됐지? 됐어? 자, 문제를 침착하게 다뤄보세요. 어제 이제 지연이 푼 거 보니까 조금만 다듬으면 굉장히 넌 한 20점 이상은 상승할 가능성이 내가 보여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게 조금씩 이상이 안 다듬어졌더라고. 그것만 다듬으면 돼요. 다듬으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가 왜냐하면 유형을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히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알고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유형이에요. 많은 유형을 풀어봐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고 너희들 이거 겁나게 많네. 저 205번까지 어떻게 풀어? 기출문제 8회까지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어요? 침착하게 어제 내가 계획대로 잡아준 대로 하면 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7로 보자. 오른쪽 그림같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 두 이차함수 y 꼴 x제곱과 y 꼴 ax제곱의 그래프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QR이라고 하자. PQ와 QR의 길이의 비가 4대 3이다. 그래서 상수의 값.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4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4K로 놓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얼마? 7K가 돼야 되겠죠. 4대 3이니까. 얘가 4대 3이니까. 됐냐? 그러면 X에다가 4K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값과 16K제곱. 얘와 여기에다가 7K를 집어넣은 49. 됐어요? 77, 49. K제곱 A. 얘가 서로 Y값,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됐어요? A는 49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자, 다음 오른쪽 그림 같은 2차 함수에서 X축과 두 점 예에서 만난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재미나요. 일단은 요게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X 절편이라고 해요. Y가 0일 때 X의 값이야. 물론 2차 함수 구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못 구해. 그렇지만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좌우 대칭이니까. 얘와 얘의 중점의 X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예요. 2하고 마이너스 3의 중점은 어디야? 어디예요? 1이죠. 맞아요? 얼마예요? 2분의 3이에요.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겁니다. 알았죠? 2분의 3이요. 알았지? 자, 그러면 얘를 기준해서 좌우 대칭인데 이거는 쉬워요. 지금 A는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위로 블록이니까. 그 다음에 C도 쉬워요. C는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x가 0을 집어넣으면 바로 y 값이 나오기 때문에 쟤는 y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y절편. 그러면 y축과 만나는 점이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c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제 b는 뭐가 결정하느냐? 이 꼭지점의 x좌표가 결정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가 y축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b는 플러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와 b의 부호는 반대다 맞는 거예요. 됐지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니은.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x에다 무엇을 대입해야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나와? x 값에다 뭘 대입하면 돼요? 2죠. 그러면 x가 2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2일 때의 y의 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얘가 재미나요. 얘가. 여기가 분명히 요 값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요 값은. 요 값이 얼마예요? 요거 얼마야? C지 C. C죠. 잘 봐요. 분명히 얘는 얘의 대칭축으로 좌우 대칭이야. 여기서 2분의 3만큼 온 거잖아. 그럼 여기서 2분의 3만큼 간 점이 바로 C 요 값이랑 똑같아야 돼요. X를 집어넣으면. 그럼 2분의 3에서 2분의 3 더 가면 얼마예요? 여기가? 3이죠. 따라서 3일 때 Y의 값은 C가 된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됐어요? 요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